더는 내 몸을 미워하지 않기를. 전소라. 일상 속 흔히 마주하는 장면들. 씬 1. 카페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온다. 먼저 와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가 인사한다. 야, 너 살 빠졌어? 왜 이리 예뻐졌어? 앉아있던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말한다. 아니야, 나 더 쪘어. 다이어트 해야 해. 씬 2.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가 없던 명절.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른 한 분이 말한다. 에이야, 너 키가 더 큰 것 같다. 이제 남자네. 비는 어째 살이 더 찐 것 같다. 시집가려면 살 좀 빼야지. 씬 3. 시끌시끌한 식당 안. 회식으로 모인 직장인들로 가득하다.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인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말한다. 씨씨, 여자치고 많이 먹네? 디씨는 남자가 깨작거리고 둘이 바뀌었어야 했네. 하루에도 수십 번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산다. 마치 이 주제를 빼놓고서는 할 대화가 없는 것처럼 몸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는 거의 모든 만남과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외모 평가는 더 자주 노골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일이다. 단지 그 빈도와 정도가 다를 뿐이다. 미디어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한동안 외모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가 범람하더니 이제는 거기에 더해 몸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피지컬 100이 K-예능 최초로 세계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를 보고 나서 크로스핏, 사이클 등 종목을 배우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기사도 보았다.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 라는 외모 평가 수준을 넘어 기능하는 몸에 대해서도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느껴진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많은 이들이 찍는 추세이기도 하다. 바디 프로필을 인생에 한 번쯤은 찍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몸이 정말 나의 몸인지 혹은 사회와 사람들이 원하는 몸에 맞춰진 것인지는 생각해 볼 지점이다. 몸에 대한 평가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 이상적인 몸에 대한 잣대는 점점 더 엄격하고 촘촘해져 왔다. 마른 몸만을 찬양하던 시대를 지나 근육질의 건강한 몸을 찬양한다. 그런 몸을 가지지 못한 이들, 예를 들면 비만인, 장애인, 유병인, 병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더 거세졌다. 마치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는 무능한 인간처럼 취급하거나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구분짓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가 제일 고통받을까? 모두 제각각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여성을 꼽고 싶다. 여성의 외모와 몸은 늘 평가와 분석의 대상이었다. 소위 나노 단위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얼굴만 하더라도 눈썹은 잘 정리되었는지, 코는 오뚝한지, 입술 라인은 깔끔한지, 피부에 잡티는 없는지 등등으로 쪼개어 평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몸 전체로 확산되면 어떠한가? 숫자로 표기되는 몸무게와 가슴 사이즈를 시작으로 직각 어깨와 쇄골 라인, 힙 라인과 같은 모양에 대한 분석, 거기에 털, 튼살, 착색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평가 항목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근육질 몸까지 만들라고? Love Yourself라는 명목으로 운동하지 않는 여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프레임까지 생겨버렸다. 이 평가는 여성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젊은 성인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성교육 현장에서 만난 10대 초반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엔 프로아나라고 거식증에 걸리기를 희망하며 마른 몸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10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이 많아졌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인식되어 섭식장애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기도 한다. 이들은 SNS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마를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일명 먹토, 먹고 토하기, 씹뱃, 씹고 뱉기, 무쫄, 무식하게 쫄쫄 굶기를 인증하고 설사약이나 이뇨제 등을 처방받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국내 거식증 환자 중에 10대 여성이 14.4%, 20대 여성이 11.4%이며 같은 기간 남성 환자 대비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다고 한다. 나이든 여성은 어떠한가?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늘어나며 중년 여성들은 주름 없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며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도록 노화 방지에 힘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긴다. 도대체 여성은 언제쯤 외모에 대한 압박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내겐 마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가능한 일처럼 여겨진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평가받는 현실. 이 현실을 좀 더 들춰보면 비단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외양에 대해서만 가혹한 것이 아니다. 자주 내볼 일이 없는 여성의 생식기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성기 모양부터 색깔, 사이즈까지도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이쁜이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성기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색깔이 핑크빛이 아니라는 이유로 걱정하는 여성들도 왕왕 있다. 이뿐인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에 대해서도 가혹하다. 생리충이라며 여성의 월경을 혐오하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여성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신체 현상에 대해서도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 성징이 시작되는 10대 초반부터 완경하기까지 약 3, 40년 가까이 매달 반복되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소위 그날, 매직, 홍양, 대자연 등 월경을 월경이라 당당히 부를 수 없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처럼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는 것인가? 예민한 여성을 가리켜 너 그날이냐? 라고 묻는 무례함은 왜 알려주지 않아도 학습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월경하는 여성조차 월경을 더럽고 힘든 거라고 느끼며 자기 몸을 저주한다. 내가 만난 여성 중에는 자궁 적출 수술을 고민할 정도로 자신의 월경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도 있었다. 월경이 끝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막상 완경기에 접어든 중년 여성의 고충은 지극히 개인의 이슈로 치부되고 공감받지도 못한다. 그저 예민하고 변덕스러운 시기로 여겨지면서 홀로 삭히며 견뎌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여기까지 글을 읽으며 나는 아닌데 필자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혹은 기독 여성들은 다르지 않을까? 신앙의 힘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생각했고 신앙인답게 그런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내 몸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못하는 건 내 신앙의 한계인가 싶어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개인 혼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공동체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와 문화가 바뀌어야 하며 전 세계가 다 같이 바뀌어야 하는 거대한 문제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벽히 바뀌지 않을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당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실천하고 바꿔야 한다. 최소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 안에서 무비판적인 습관으로 이뤄지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평가하는 이에게 왜 그것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해서도 칭찬이라며 했던 외모 평가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10대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해 갖는 강박과 어려움에 대해 공부나 하라고 입막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이런 문화를 물려준 어른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라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현재 사회 문화에서 다루는 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톱파봐야 한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지점은 어디인지, 왜 나는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서 학습된 내용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더불어 몸의 외양이 아닌 기능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면서 내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길 추천한다. 내가 바디 워크숍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열이면 열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콤플렉스들은 대부분 10대 시절에 형성되어 왔으며 주로 몸의 외양에 대한 것들이었다. 의도적으로 그 부위의 원래 기능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지금껏 수고해준 내 몸에게 다정한 말을 전해보자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내 뱃살은, 팔뚝은, 허벅지는 죄가 없다. 그저 고단한 하루를 버텨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을 뿐이다.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몸만 있을 뿐이다. 그걸 깨닫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 한결 몸이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진다고들 했다. 다음은 실제로 한 실험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앵겔른 교수팀이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내 팔을 쓴다. 나는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몸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등의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 사회적으로도 인식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요구하고 동참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섭식장애 인식주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섭식장애 당사자들과 치료센터가 힘을 합쳐 일주일간 인식 개선을 위한 모임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런 행동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미디어, 광고 등에서 다양한 몸을 가진 이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일정 수치 이하인 모델을 고용할 수 없는 법안과 함께 기업들이 광고 등 이미지에 포토샵을 거쳤거나 그래픽으로 조작했을 경우 이를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과 규제, 행동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꿈꾼다. 자기 몸을 미워하며 거울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여성들이 더는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롯이 마주하는 그날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향한 혐오와 판단이 멈추고 각자의 생김새대로 존중받고 살아갈 그날을.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꿈꿔본다.